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현재 우리 정치권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느 팀과 어느 팀이 대결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대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 되는 것이죠. 정당은 그러면은 이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시국에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총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당 내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려는 당사자들, 그들의 욕망이 바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추동력 1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대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려는 당사자들의 욕망이 역시 추동력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가지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에 비중이 더 크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총선을 향한 그 당사자들의 그 추동력, 그리고 대선을 향한 당사자들의 추동력, 이것을 정당이 모두 흡수해서 정당이 주도하는 이 선거 전에 투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 이것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정당은 경기장 밖에서 끝날 운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거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는 것을 현상 위주로 해서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우파 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홍준표 씨를 반대하고 황교안 씨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혹은 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 황교안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황빠라는 사람들은 정작 싸워야 할 여당인 민주당 측보다 홍준표 씨에게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홍빠를 더 비난하고 더 적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역시 결과도 반대로 나오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인 1위, 즉 여당이라고 하는 현재의 여당이 있고 장차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당을 상대로 한 야당들의 승부다.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야당들 가운데 현재의 여당에게 가서 줄을 선 야당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자기 몸을 통째로 공양에 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연이어 이제 한 몇 년 내에 2번 큰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때 정당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첫째 총선에서 제1당이 돼서 그 힘으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두드러진 전투라고 할 것은 우선 그래도 여권 내부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최근 뉴스를 보면 추미애 대 윤석열의 그 1라운드 대결이 있었다. 물론 세간의 그 보도와 그 평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그 대결의 결과가 윤석열 1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여권 내부에서는 모두 다 일어서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윤석열이 그렇게 패배했다면 여권 내부에서 저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윤석열을 다시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면도 있죠. 뉴스를 보면 정말 추미애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뒤이어지는 현상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모조리 다 일어서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이런 광경 어디서 본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조국 사태 때 지금과 같은 광경을 이미 본 바 있죠. 그러니 이번에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국 사태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죠. 그때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내부에 있던 조국이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렇죠. 이때 여권이 통째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의 그 기세를 보면은 대단했고 총체적이었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조국을 밖으로 내보낸 것은 문재인 씨가 맞죠. 그렇다면은 통째로 들고 일어선 여권은 그때 분명히 반문재인이었다.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종의 항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밖으로 나온 밖에 있던 조국이 다시 문재인 정부 내부로 들어갑니다. 집어 넣어진 것이죠. 문재인 씨가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의 과정을 보더라도 문재인 씨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를 장관에 임명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1차 대선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기로 합시다. 그 당시에 보면은 조국을 조국 프레지던트 해서 조프라고 부르는 것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했었죠. 그 당시 양 진영의 장수는 당연히 윤석열과 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뉴스에 이 두 사람이 뉴스의 중심이었다. 그런 것이죠. 조국은 그 이전에 문재인 청와대 내부에 있으면서도 계속 조국 사단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이것은 이제 곳곳에서 밝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워낙 능력이 미천해서 실핏줄은 설치했지만 심장과 동맥을 못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국을 믿고 여권의 상당수가 문재인 씨의 윤석열을 공격했던 겁니다. 왜 윤석열을 문재인 씨의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현재의 그 구조상 이들은 다 공무원이고 그 체계를 보게 되면 이런 관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떠했는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청와대 내부에서 조국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정경심까지 지지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을 지지했고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박원순, 이재명, 문희상,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가세했고 문바들도 한 반쯤은 가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 등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낙연 씨는 잠룡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이 아니라 그냥 지렁이였다 하는 것이죠. 지렁이도 무슨 용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여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국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 윤석열이 문재인 씨의 부하 그런 그 구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동그라미로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들썩일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보라색으로 청와대라는 동그라미를 그립시다.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 주황색으로 문재인이라는 좀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죠. 청와대 밖에 같은 주황색으로 검찰이라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속에 윤석열 이렇게 써 넣어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씨와 윤석열은 같은 주황색 동그라미다.
물론 떨어져 있지만 선은 연결돼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청와대 밖에 제야 좌파라고 하는 보라색 동그라미, 여기에 유시민 씨가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보라색 동그라미, 또 정부라는 보라색 동그라미를 그립시다. 이 정부에는 이낙연 씨가 들어가죠. 민주노총이라는 보라색 동그라미도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 좌파 시민사회라는 보라색 동그라미도 그려봅시다. 이 제야 좌파 시민사회에는 조국파라고 하는 조파, 그리고 문파 중에 한 50%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모든 보라색이 주황색, 그 중에서도 윤석열을 다 쳤다. 그 치는 방향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면 모두 윤석열에게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문재인 씨와 연결된 윤석열을 쳤다. 화살표 방향이 바로 이랬다 하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서 추미애 때하고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거의 윤석열이라는 한 점에 집중된, 좌파라고 할지 여권이라고 할지 하는 것이, 이 공격이 그렇게 완전히 집중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권 통합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둘로 나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권의 그 대결 구도는 기득권파 대 차기 대권파,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득권파는 물론 현재의 대통령 문재인 씨 쪽에 여기에 윤석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기 대권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 중심 세력은 친노무현, 친조국, 그리고 이번에 속았거나 아니면은 문재인을 배신한 그 변절 친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1차 대선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이 사망했죠. 장수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투가 좀 뜸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차 대선 전쟁 이것을 정리해보면 문재인 씨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기득권파가 차기 대권파에게 승리했다. 물론 기득권파가 승리한 데에는 윤석열이 공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윤석열이 1차 방어에 성공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씨와 윤석열은 같은 편인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이 같은 편이라고 해서 문재인 씨가 윤석열 편이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할 수 있기만 하면은 무수히 많은 윤석열을 불러와서 제2, 제3의 잘 싸우는 장수를 불러와서 이 차기 대권파와의 그 싸움에 방어를 맡기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현직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장수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그만입니다. 장수에게 훈장도 주지 않고 그냥 죽었으니까
됐다.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나간 제1차 대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쯤부터 제2차 대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1라운드를 이미 치렀고 그 1라운드에서 이번 장수는 윤석열과 추미애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과 추미애는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조국 때 그랬듯이 이번에는 윤석열하고 추미애 두 사람이 또다시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그리고 차기 대권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기 대권파는 추미애를 용병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다르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차기 대권파는 전해철, 박범계 이 사람들을 밀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그 당시 추미애는 총리나 할까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차기 대권파가 내세우고 싶은 장수는 원래 추미애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 수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추미애를 용병으로 영입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추미애는 힘들이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저 손수건으로 다리 하나 묶고 그리고 그냥 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는 문재인 씨가 반대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조국 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씨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마땅한 반드시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후계자가 없는 문재인 씨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가 센 추미애를 여자 후계자로 마음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보이죠. 추미애는 물론 그 좌파 측의 여자 중에는 단연 톱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심상정이 있지 않느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심상정은 문재인 씨가 포기한 지 옛날이죠. 그는 아예 깜도 아니니까. 그런데 심상정은 아직도 자기가 문재인 씨의 후계자가 되려는 꿈을 계속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선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황교안 씨 자유한국당의 대표도 당이고 총선이고 다 몰라라 하면서 자기 대선 운동하고 있죠. 집회를 하면서도 온통 자기 홍보하는 영상으로 채워서 내보내고 그것은 황교안 집회지 자유한국당 집회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황교안 씨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당은 당대표 개인의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딱합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는 남자는 윤석열, 여자는 추미애 이렇게 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씨는 좀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둘 다 나름대로 좌파 중에서는 그래도 걸출한 그런 사람들이다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대선 후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파워를 선거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힘이
막강하죠. 이번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부로 들어온 추미애, 그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독단으로 마구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1라운드로 간 것이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대선 전쟁에서 적군인 검찰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국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추미애 씨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씨는 이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사면초가 아닙니까? 어떻든 추미애가 칼을 휘두르니까 결국 윤석열이 나가서 방어를 했죠. 그리고 1라운드는 윤석열이 승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상처투성이의 영광이었습니다.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1승을 거두고 나니까 그 직후에 박지원이 나와서 추미애를 쳤죠. 그것도 힘없이. 박지원은 이번에 죽을 거다 하는 거의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좌파의 제거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DJ 아들을 내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좌파의 제거 대상인데다가 황후마마의 심기까지, 목포에서 쓸데없이 대결을 벌여서 그 심기까지 건드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박지원이 힘없이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보면 조금 더 연명할 방도가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안철수를 어르든지 겁을 주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그를 손잡고 보수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 가지 길이겠다 싶은 것이죠. 박지원이 중도 보수 이미 한번 발 들여놨었고, 그래서 보수 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처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한 방안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보수로 넘어간다 한다면은 지난번보다 확실히 공을 세워야 할 겁니다. 좌파를 상당 부분 쳐부셔줘야, 그래야 자리를 하나 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박지원은 당장 죽거나 조금 더 살거나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추미애 관계는 예전에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추미애는 차기 대권파의 용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차기 대권파 자기들 생각에는 그 대선 후보는 자기들 쪽에서 별도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추미애는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번에 1라운드에서 윤석열이 죽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 화살표 부분을 확인해 보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를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힘이 컸느냐, 윤석열 공격하는 힘이 컸느냐 한다면은 공격 쪽의 힘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친조국파 이인영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하나회와 같은 사단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추미애가 문재인 정부 그 내부에 들어가서
추미애 사단을 만들고 있다. 이쪽이 되겠죠. 게다가 유시민 그리고 좌파의 제야들 모두 나서서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제1차 대선 전쟁 때의 화살표, 일제히 윤석열을 향해서 날아가던 그 화살표, 그것이 되살아났다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차 대선 전쟁 때의 화살표가 되살아난 이것은 어쩌면 추미애의 작전이 먹혀든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겉모습을 보면은 1차전에서 조국을 지지하던 세력, 그 총체적인 그 범여권이라고 할까, 범좌파라고 할까, 그 세력들이 몽땅 일어나서 추미애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하는 이런 외관, 그것을 볼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추미애는 조국이 아니니까. 또 추미애 작전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낙연의 그 태도입니다. 이낙연은 윤석열을 치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좀 과하다. 그렇죠? 이 정도면 이낙연이 추미애 작전에 말려든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시 이낙연은 용이 아니고 토룡이었다. 이것도 다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친노도 아니고 친문재인도 아니고 굳이 계파를 따지자면 DJ계에 또 이 차기 대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병인 그런 추미애가 현재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권의 대결 구도도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차전 때에는 2자 구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3자 구도로 가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파 문재인 씨 측하고 차기 대권파 이렇게 대결을 했던 것이 1차전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가 자기 세력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차기 대권파 속에서 가운데가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차기 대권파가 남아있는 차기 대권파하고 추미애파 이렇게 둘로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금이 상당히 같고 머지않아 3자 구도가 분명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셋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미애의 땅 따먹기가 진행 중인데 조국하고는 파워 자체가 다른 추미애라는 것을 또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1차전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차기 대권파의 화살표가 조국 때하고 흡사하게 나타났는가?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동일하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윤석열을 치고 동일하게 마치 조국처럼 추미애를 지켰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사후에도 마찬가지였죠. 1라운드가 끝난 뒤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권의 전쟁터, 그것이 지형지물이 똑같은 전쟁터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을 이끄는 장수는 다르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같은 전쟁터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조국 전쟁인 줄 알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조국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민주당, 그러니까 차기 대권파가 갈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미애는 민주당의 아바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차기 대권파의 아바타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민주당보다는 차기 대권파가 더 큰 집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미애는 다름 아닌 대선 후보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민주당 또는 차기 대권파가 고양이를 들여온다는 것이 그만 호랑이를 들여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추미애가 어떤 인물인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떠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대선에 있어서는 원로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원피스로 치면은 추미애의 목에 걸린 현상금, 거기서는 현상금으로 급수를 따지죠. 이 현상금이 최상위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추미애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 강의에서 그 오세훈 씨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말을 했습니다. 같은 곳에 나가서 겨루겠다 해서 오세훈 씨는 추미애의 그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든 이 긴 세월 추미애는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오뚜기인 것이죠. 민주당의 2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추미애는 2인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추미애에 비하면 윤석열은 그냥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치력이 그만큼 보잘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검찰총장이니 검사니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공무원인 것이죠. 윤석열은 운이 좋았는지 자기들 말대로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상정국이라고 할까 비정상 국가이다 보니까 윤석열은 뜻밖의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범좌파 가운데 차기 대권파가 윤석열을 인기 캐릭터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피스의 캡틴 버기처럼 그렇게 겉포장을 해준 겁니다. 계속 윤석열을 무대의 중앙에 세워준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은 여권이 키워줬다. 지금 원수로 삼고 있는 차기 대권파, 자기들이 키워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로인 추미애하고 청소년인 윤석열이 대결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여기에서 추미애가 이기면 추미애가 대선 후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대선 후보들 전부 닭 쫓던 개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에게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반듯해 보이게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칼을 대는 그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 윤석열의 목숨을 지켜주는 필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세간의 흔한 그런 이름을 붙인다면 앉아서 버티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윤석열 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를 지켜줍니다. 검찰총장을 자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씨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싸워서 이기는 자 내 거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건이 이렇게 대단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벌써 대선 전쟁을 시작해서 2차전까지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파는 그러면 뭐 하고 있는가? 현재 자유한국당이 우파에서 2위나 3위가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존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총선 달리기 이미 총소리가 울렸고 달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선 달리기 중인데 자유한국당은 경기장 밖에 나가서 통합 노력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달리는 주자는 달리기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통합이든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는 참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 가운데 어느 팀이 제1야당이 될지 그것을 추측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을 100명 이상 가진 이런 정당, 그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제1야당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국민도 문재인 씨처럼 이기는 편은 우리 편 이렇게 합시다. 그저 강한 주인의식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는 약한 자, 무능한 자에게 관용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